문제 나가는 거야, 지금. 제가 씨발 성질나고 나 이렇게 다 해서 불이라도 질러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끝나는 거요. 그래서 저한테 술떡이 되어가지고, 아니, 씨발, 그냥 세상 이판사판이에요. 안녕하세요, 반투입니다. 방금 통화 내역은 제가 작년에 낙찰받은 건물의 임차인과의 통화인데요. 이 임차인은 전 주인분에게 이미 보증금도 다 돌려받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1년 이상 무상임차까지 하셔서 손해는커녕 이득까지 보신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유도해 보았지만 본인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던지 무상으로 상가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시던 상황이었죠. 가끔 경매를 하다 보면 사정이 딱히 안쓰러운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는 나도 경매로 돈을 버니까 이삽이라도 넉넉히 챙겨드리자 도의적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금일봉을 건네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손해보신 것도 없으신 분이 협박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라 금일봉 수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네요. 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이분이 고급 세단을 운용하시며 자금 여력도 꽤 있어 보이시는 분인데 관리비도 고이 연체하며 아주 애를 먹이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방금 같은 무서운 전화를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경매는 정말 위험하고 살벌할 것 같죠? 오늘 경매에 대한 세간의 통념과 20년 가까이 경험하며 제가 느낀 진실들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보자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레 경매에 대한 부정적이고 무서운 얘기들도 듣게 되곤 하는데요. 야, 경매 그거 이제 끝났어. 이제 돈 못 벌어. 임차인들 살벌해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려워서 까딱하면 전재산 다 날리는 거야. 경매도 돈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90%의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하고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10%는 책도 읽고 학원까지 다녀보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머리로는 벌써 경매라는 무림의 고수라도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열심히 투자 대상 물건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무섭고 부끄럽겠지만 경매당한 사람도 만나보고 현장도 몇 번이나 가보고 중개사도 만나봅니다. 나름 최선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신감 있게 경매법정에 들어서 입찰을 해봅니다. 이제 부자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입찰자가 23명입니다. 1등과의 입찰가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몇 번 입찰을 해보니 경매 최저가는 시세보다 쌌지만 늘 낙찰은 시세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비쌉니다. 이제 내 머릿속에 나는 경매 무림의 고수가 되었는데도 싼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 시장은 정말 끝난 걸까요? 용기를 내어 만나본 세입자나 주인은 냉랭하고 무섭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 제가 내보낼 수 있을까요? 조금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 싶어서 찾아가 보면 여지없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비싼 물건들 뿐입니다. 역시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나 경매를 하는 건가 봅니다. 결국 처음에 들었던 경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경매는 끝난 게 맞구나. 어쩐지 그 좋은 걸 자기들만 알고 하면 되지 왜 책을 쓰고 왜 학원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나. 이렇게 확신이 서고 이젠 내가 그 부정적인 소문들의 근원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기본 이론은 책 몇 권만 읽어보거나 학원 한번 다녀보면 금방 터득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부동산의 권리 분석, 가치의 분석, 문제의 해결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배우는 일입니다. 꼭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전세, 월세, 매매 또는 창업하시면서 상가 임대 같은 거 하시죠? 이런 일을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겪게 마련인데 최소한 권리의 문제가 있어 경매를 당하거나 가치의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속아서 사거나 막상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해 발만 동동 구르며 변호사비만 거액으로 지출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죠. 상식선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게 바로 경매인 것입니다.
경매를 배우고 한 건도 낙찰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지혜와 지식들이 되는 게 바로 경매인 것이죠. 경매에서 위험할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의 위험, 명도의 위험, 가치 분석의 위험. 오늘날 권리 분석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걸 또 경매지가 다 해줍니다. 가끔 틀릴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틀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석까지 다 해주니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 수련해야 될 영역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하든 물건이나 사업, 그 어떠한 것을 거래하든 가치 분석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이지 경매라는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대충 하는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명도는 어려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요. 그런데 그 이후 민사집행법이 생겼고 이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권리상 후순위의 임차인은 법으로 내보내줍니다. 더 이상 투자자가 내보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상 초반에 나왔던 불 지르고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하던 임차인 있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법원에 의뢰했어요. 만나서 욕하고 싸우고 힘들게 협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만원 예치하고 집행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행관 2분이 나오십니다. 이 집행관이란 분들은 군, 경, 동원력까지 가지고 계신 강력한 분들이에요. 나이트클럽에 조폭이신 치고 있어도 순순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라고 별 수 있었을까요? 집행관 2분과 열쇠공 1분이 같이 당도하시니 협박하시던 분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점잖은 중년 신사가 되어서는 바로 자진으로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날짜까지 잡으시더군요. 간단히 통화 한번 하고 법원에 요청 한번 하므로 세입자 명도는 간단히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은 법원에 명도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협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이 건물만 해도 세입자가 16명이나 되는데 이분 한 분 빼고는 모두 간단하게 이사날짜 협의하고 손쉽게 정리된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명도가 됩니다. 명도뿐만 아니라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은 좀 수고스러워도 알아보고 찾아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경매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민사집행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개나 소나 경매하는 시대가 왔다고 레드오션이라고 했죠. 실제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무슨 소리? 아파트도 옛날처럼 크게 많이 먹으려니까 볼멘소리 하는 거지 여전히 싼 물건이 질비했었어요. 다리방매하던 걸 박리담회 하면 됐었고 다수 입찰에서 500만원대기, 1000만원대기만 해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월 1000만원은 어렵지 않았죠. 빌라는 여전히 엄청 저렴했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건 감정가의 10%의 낙찰받는 물건도 많았습니다. 10년 전쯤에도 이제는 진짜 경매가 끝났다 라고들 했습니다. 아파트 기준은 거의 시세에 낙찰받기 시작했고 어떨 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도 낙찰가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주차장 같은 비인기 품목이나 내측이지만 수요가 좋던지 외곽이지만 수익률이 매우 좋은 못났지만 똑똑한 상가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큰 돈을 벌어다 줬었죠. 특수물건만 해도 건드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끝났다, 경매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경매는 시장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경매로 돈 벌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디서 다 나오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강의나 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명확한 사건 번호가 기재되고 그 사건 번호와 주소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끝났다고 하는 이 경매 시장에 왜 아직도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왜 아직도 흑수저에서 금수저 됐다는 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계신 걸까요? 주택이 힘들어지면 상가, 공장, 창고, 토지 할 거 많습니다. 일반 물건 힘들어지면 특수 물건 하면 돼요.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치열해지면 비인기 지방만 가도 입찰 경쟁이 확 줄어들어요. 비인기 지방은 부동산 아무도 안 사고 안 팝니까? 집에 안 살고 상가에서 장사 안 하나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만 있을 뿐 시장의 기회는 항상 있어요.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사람들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심지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직도 부동산을 한참 모르는 거고 실력이 부족한 거지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경매는 돈을 벌고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매가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이 시장 탓을 하지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거래는 돈을 낳는다. 오래된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매를 왜 알려주냐고요? 돈 벌려면 혼자 벌지? 경매는 부동산이에요. 투자를 하고 매각을 하기까지 한 번의 프로세스가 끝나서 다시 호주머니에 내가 투자했던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 기간 동안 그 책을 팔고 강의를 팔아서 컨설팅을 해서 더 벌어들인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매로 돈 버는 법 알려줘도 대부분 안 할 거고 그중 소수가 배워서 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경공매는 1년에 수십만 건이 나와요. 그 중에 내가 투자할 물건 하나도 없겠습니까? 또 그 초보들이 다루는 물건 레벨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항상 낮을 수밖에 없죠.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더 위의 레벨의 물건들에 투자를 합니다. 가격이나 난이도 모든 측면에서요. 그래서 더더욱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배운 사람은 내 뒤에 발자취를 따라올 거지 내 앞에서 방해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강의로 돈 많이 벌지 않냐고요? 그럼 여러분도 배워서 책도 쓰고 강의하세요. 이런저런 핑계와 부정적인 말로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경매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고 인간이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경매는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귀찮게 경매 안 합니다. 매매하면 되거든요. 돈도 있는데 굳이 귀찮고 싶다? 그러면 시행이나 개발을 하죠. 경매는 돈 없는 사람이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곳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돈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돈이 많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최저가가 높은 물건일수록 경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저는 단돈 100만원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했다고요. 작은 돈부터 투자해왔고 여전히 시장에 그런 물건들은 있습니다. 돈 벌고 나서 하는 게 경매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경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던 때부터 꾸준히 많이들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경매는 불쌍한 사람들 내쫓아서 돈 버는 거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받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채권자는 안 불쌍한가요?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가면 여러분은 안 불쌍한 사람입니까? 만약 채권자가 은행이면 대기업이라 안 불쌍한가요? 은행은 소중한 여러분의 예금으로 빌려준 건데 못 받아서 은행이 파산해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경매는 대부분 채권 채무로 인한 관계를 정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마비되면 더 이상 은행 대출도 없고 신용 시스템이라는 게 사라져 사회는 붕괴되겠죠. 경매 자체가 사회의 신용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경제를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 대신 낙찰자가 나서서
대신 빚 갚아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매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거래가 있을 뿐이고 거래에는 감정을 섞지 마세요. 거래는 그저 거래이며 돈은 그저 돈입니다. 검은 돈, 하얀 돈이 따로 없어요. 사랑은 가족과 하고 우정은 친구와 쌓으세요. 거래와 일에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프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두가 프로 투자자가 되어 가족과 친구를 지켜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반투였습니다.